유튜브 편집자의 이미지를 떠올려볼까요? 밤낮 없이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10시간 넘은 게임 방송 보면서 편집할 부분 찾아야 하고 3일 내내 영상 겨우 하나 만들고 받는 건 최저시급도 안 되고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제대로 된 유튜브 편집자들은 게임 인방 같은 편집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편집자라는 이미지가 많이 떡락하긴 했지만 게임, 인방, 주식, 코인 이런 계열의 영상만 아니라면 여전히 낮은 진입장벽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물론 낮은 진입장벽만큼 단가도 낮지만 아무튼 이번 영상은 유튜브 편집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장비, 포트폴리오, 시작하는 방법, 유튜브 편집자 이후의 단계 등 유튜브 편집자의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편집자의 이미지는 생각보다 좋지 못합니다. 밤새 컴퓨터를 쳐다봐야 하기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눈 뜨면 기본 12시간은 훌쩍 넘깁니다. 유튜브 편집자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자의 기본 단가는 분당 만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만 생각한 일반적인 단가고 실제로 1시간짜리 영상을 10분으로 편집한다면 10만원이지만 편집시간은 적게는 8시간, 많게는 20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유튜브 편집자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낮은 단가의 편집자들은 거의 10대, 20대 편집자들입니다. 지난 11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청년유디온, 사무금융 우분투자재단에서 주최한 유튜브 뒤의 프리랜서 노동, 미디어 플랫폼 뒤의 청년 노동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15명의 영상 편집자를 신층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령은 약 26세, 평균 경력은 5년이 훌쩍 넘지만 월 평균 수입은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작업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들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점점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 편집을 시작한 경로를 보면 유튜브를 쉽게 접하기에 편집자를 쉽게 도전하거나 좋아하는 게임 컨텐츠를 편집하여 열정페이로 시작한다든지 동업이라는 말로 유인하여 유튜브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직면하기 더욱 쉽다는 것이죠. 저는 유튜브 편집을 30대에 시작했습니다. 30대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가 타당하고 어느 선을 넘으면 부당한지 이런 기준이 있었기에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일회성 작업만 진행하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유튜브 편집자라는 일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다 할 기준을 세워준 단체나 커뮤니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회수 수익이었고 수익이 높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은 편집자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못했죠.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스트리머의 영상을 재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경우도 유튜브 수익이기보다는 스트리머의 도네이션으로 편집자의 단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는 거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식의 수정 요청도 많았죠. 저도 당시에는 샌드박스 소속의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편집하는 프리랜서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분당 8,000원 정도였고 이것 또한 새 전이었어요. 이때부터 사용된 산정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단가는 얼마나 적당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기본 건당 단가 플러스 분당 단가로 책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8분짜리 영상 편집 한 건을 작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 건당 단가 15만원 그리고 추가로 8분의 분당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형 유튜버들도 이 방식으로 페이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고 이 방식이 프리랜서 편집자들에게도 불만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썸네일, 쇼츠 같은 추가 작업을 원하거나 원본 영상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동시에 촬영되는 캠의 개수, 캠의 화질 또는 작업 폼이 더 많이 발생하는 예능형 콘텐츠나 모션 그래픽 사용 유무 등으로 추가 비용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단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이미지 떡락한 유튜브 편집자 말고 정상적인 유튜브 편집자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네가 말한 대로 게임, 인방, 주식, 코인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냐?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컨텐츠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다양해졌고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기획하며 이 단계에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편집자를 채용하는데요. 이렇게 채용된 편집자는 정규직으로 출퇴근도 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의 이득만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편집자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고요. 조회수가 잘 나와도 나 몰라라, 조회수가 안 나와도 잠수를 타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로 게임, 인방, 주식, 재테크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팬심으로 편집하거나 혹은 단순 편집이라는 말로 초보자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크리에이터도 많이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판단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채널을 확인하고 영상을 꼭 보고 클라이언트의 정보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영상을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인가를 파악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편집자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편집 툴을 다룰 줄 알아야 하겠죠. 편집 툴은 PC 프로그램부터 최근에는 앱으로도 편집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편집자를 하려면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 프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외의 툴들은 대부분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 컷 프로 둘 다 독학으로 터득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프리미어 프로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사용 중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프리미어 프로 치면 나오는 영상들 있죠. 저는 독학할 때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영상들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 영상들은 아직까지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프리미어 프로 땡땡땡 효과 땡땡땡 만드는 법 이라고 검색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스킬을 터득합니다. 한번 터득한 스킬은 계속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빛나는 효과를 배웠다면 한 영상에서 빛나는 효과를 어떻게든 3번은 사용을 했죠. 물론 톤 앤 매너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이렇게라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스킬들을 하나 둘씩 터득하고 나서는 편집을 빠르게 하는 스킬을 연구했습니다. 자료 정리부터 프리셋, 플러그인, 단축키 등 국내외 할 것 없이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시켰고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툴로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애프터 이펙트, 다빈치 리졸브, 포토샵 등 작업 중 다른 툴로 넘어가서 껐다 켜고 프로젝트를 불러오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효과를 보면서 프리미어 프로로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물론 퀄리티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색보 정도, 기본 정도만 그럴싸하게까지만 프리미어 프로에서 했었고 포토샵도 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스킬들은 눕기나 자막 꾸미는 용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눕기는 웹사이트를 이용했고 모든 자막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채널의 썸네일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쭉 해왔더니 지금의 제가 되어 있었죠. 만약 이 시간도 아깝거나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소수로 운영되는 원데이 클래스나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 다음은 편집 장비입니다. 컴퓨터와 프리미어 프로만 있다면 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데스크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맥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쳐 올라서 그전에는 그렇게 비싸 보였던 맥북이 어느덧 가성비 노트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맥에서 램, SSD를 추가하는 CTU는 가성비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윈도우나 맥의 경우 사양은 초반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싸면 좋지만 그냥 최신이 가장 좋은 거였으니까요. 중요한 순으로 꼽자면 CPU, 그래픽카드, 램, SSD 순이 되겠네요. 맥의 경우에는 그냥 공식 스토어에서 비쌀수록 좋습니다. SSD와 램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요. 저는 맥북 M1 칩이 출시되면서 이걸로 모든 편집을 거의 다 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메인 컨텐츠는 예능 컨텐츠였고요. 이 맥북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 외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 외장 하드 등등은 취향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키보드랑 마우스는 5년째 같은 것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텐데요. 사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은 어디서 가져오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편집하고 싶은 콘텐츠를 찾아서 직접 찍어서 편집하면 돼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기획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나 회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더 좋게 봐주죠. 기획하고 촬영하고 녹음하고 편집을 하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서 영상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영상 편집은 영상만 있다면 프리미어 프로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반에는 최저 시급을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유튜브 편집자는 유튜브에 납품되는 영상을 가장 유튜브스럽게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살려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싶다면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들처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왜 좋아하는지 분석하고 누가 보는지 어떤 감성인지 등을 파악해서 브이로그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죠. 자르고 붙이고 템플릿 사용해서 자막 넣고 그냥 하는 말 들리는 대로 자막 타이핑하고 플러그인 사용해서 트랜지션 넣고 이런 건 기능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나한테 맡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면 경력이 없어도 포트폴리오 영상의 한 개더라도 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영상을 의뢰한다면 영상이 많고 경력이 많고보다 기획 의도를 얼마나 잘 보여줬는가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회사에서 부사수의 편집자를 뽑는 면접관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 이것들 위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같은 퀄리티에서 작업이 빨리 끝나는가 인데요.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단계의 과정을 하나로 줄여주고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헤매는 과정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나 둘씩 쌓아 나가면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정리, 소스 정리는 필수로 해야 하고요. 자주 사용되는 효과는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고 오른손이 마우스로 최대한 가지 않게 단축 키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하는 컨텐츠에 맞게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법, 컷 편집을 빠르게 하는 단축키, 오디오 작업을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꿀팁들은 제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다 보시면 작업 속도가 정말 빨라지실 거예요. 제 채널의 영상들 보시고 빨라지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유튜브 편집자 이후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3D 모션 디자이너, 프로덕션, 유튜브 크리에이터, 개인 사업 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확장해서 3D 모션 디자이너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3D 모션으로 넘어간다면 영상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요. 영업만 잘하면 중소기업, 대기업의 납품도 가능하죠. 취업을 한다면 방송업계에 납품되는 협력 외주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획과 영상 제작에 공부를 더 하셔서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 등 프로덕션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관련 업계로 취업도 가능하고요. 만약 저예산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만큼 좋은 플랫폼이 있을까요? 또한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작은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영상 편집, 외주 중계를 하는 등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얻은 인맥과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유튜브 편집자라는 직업이 없었는데 어느덧 한 분야의 직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해서 걱정이 됩니다 라는 메일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나이를 보니 대부분 20대였습니다. 언제 시작했냐 보다 어떻게 시작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 편집자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